안녕하세요. 연금이야기 차경수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고 무서워들 합니다. 공적연금 아니면 다 사적연금인가요? 그럼 퇴직금도 사적연금 1,200만 원에 포함되나요? 1,200만 원 초과해도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죠? 앞으로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한다면서 보험 파는 사람들이 엄청 비과세 보험 홍보하던데 진짜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나요? 말 많은 사적연금 1,200만 원 이슈와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를 연금이야기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 원에 포함되는 소득은 딱 들어봐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닌 것 같죠.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소득은 세액공제 받기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과 적립 IRP 원금 그리고 그 운용 수익입니다. 퇴직금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퇴직금은 사적연금 1,200만 원 계상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2억을 찾아도 퇴직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포함 안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포함되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만 퇴직금에서 수익이 나면 그건 사적연금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과 IRP가 사적연금의 기본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과 퇴직금에서 나온 수익이 사적연금입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명퇴금, 원금 이런 건 포함되지 않고 연금보험, 변액연금 같은 비과세 보험도 사적연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했던 구개인연금저축은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원금, 수익금 모두 포함되고요.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 2천만 원을 받았다면 1,200만 원 초과한 800만 원만 종합과세하는 게 아니고 2천만 원 몽땅 종합과세합니다. 만일 내 과세 표준이 연 6천만 원이라면 세율이 24%인데 소득에 2천만 원이 추가되니까 종합과세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해도 세금 많이 늘지 않습니다. 내 소득이 높으면 타격이 크고 소득이 높지 않으면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연 1,200만 원 계상할 때 세후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세전 기준입니다. 내가 실제 받은 금액이 연 1,200만 원이라면 연금소득세 떼기 전 금액은 1,200만 원을 초과하겠죠. 그래서 연금소득세 떼고 월 100만 원씩 받으면 종합과세에 걸립니다. 세금 떼고 실제 받는 건 94만 원 이하로 받아야 합니다. 연금저축 포함 10년 확정형으로 받으면 월 130만 원인데 연 1,200만 원 초과하니까 몽땅 종합과세합니다. 10년 확정형으로 계약했는데 적립금을 줄일 수도 없고 이거 어쩌죠? 연금 개시하기 전에는 수령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해서 세전 월 100만 원 넘지 않게 받으시면 됩니다. 10년 확정형으로 이미 월 100만 원씩 연금 개시를 했다면 향후 10년 동안 계속 종합과세합니다. 보험사 연금은 연금 개시하면 연금 수령 방법 변경이 힘듭니다. 이런 경우 증권사 IRP 계좌로 이전을 해서 94만 원으로 낮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연금 개시했어도 종신형이 아니면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증권사 IRP 계좌에서는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원하는 시기에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연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세후 월 94만 원씩 주세요. 한꺼번에 세전 1,200만 원 주세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연 1,200만 원 초과해도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건 아닙니다. 초과해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과세 세율이 아주 높습니다. 16.5%입니다. 연금저축 중도 해지를 하면 세금이 16.5%죠. 수십 년간 연말정산 세액공제 13.2% 받았는데 연금 탈 때 16.5% 세금 떼고 찾으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겠죠. 이렇게 16.5% 세금 내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소득이 높아서 세율이 24% 이상이면 종합과세하는 그것보다 16.5% 분리과세가 조금은 유리할 수 있지만 굳이 16.5% 토해내면서 1,200만 원을 초과해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리 연금 인출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00이라는 숫자는 2013년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받지 말고 나눠서 오래오래 받으라는 건데 월 94만 원, 그러니까 새해 전 100만 원이 많이 받는 연금인가요? 연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연금 적립을 기피합니다. 하나는 세금 감면 받아봐야 나중에 연금 탈 때 다 세금으로 나간다. 이름하여 조삼모사이니 연금저축에 가입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건 틀린 주장이라는 걸 알지만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큰일 나니까 많이 적립하지 말고 적당히 적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많아서 세금 걱정하기보다는 연금 없이 오래 살까 걱정해야 한다면서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떠들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종신형보다는 대부분 짧게 10년 확정형으로 받다 보니까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길게 받으면 아무 걱정 없는데 5년, 10년 안에 다 찾아야 하니 머리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1200이라는 숫자가 지금 시대에 합당한가요? 이렇게 정해놔야 세금 무서워서 연금을 오래오래 탈 것이다? 저는 이 1200이라는 숫자가 노후를 안정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연금 적립을 기피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월 100만 원이 뭐가 그리 큰 금액이라고 내가 저축한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탄다고 세금에 칼을 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취지는 그런 거죠. 나라에서 국민들 노후를 책임지지 못하니 세금 혜택을 많이 주면서 각자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렇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줬으니까 한꺼번에 찾지 말고 10년 이상 나눠서 타라는 겁니다. 그건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2013년에 의무 수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도 했고요. 이미 한꺼번에 많이 찾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놓고 한도를 초과하면 16.5%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한꺼번에 많이 타지 못하도록 훌륭한 장치를 해 놓았는데 왜 거기에 또 월 1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또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적연금이 1억이면 연간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고 2억이면 연간 수령 한도가 2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을 많이 한 사람은 수령 첫 해 2400만 원까지 찾아도 기타 소득세를 물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연 2400만 원까지 찾아도 된다고 해놓고 1200 넘으면 종합과세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연금 수령 한도도 설정하고 연 1200도 설정해서 이중으로 제한을 걸어 놓더라도 기준을 정한 지 10년이 되었으면 금액을 연 2천만 원이나 2400만 원으로 좀 상향을 해야지, 노후 연금 준비 많이 하라고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늘려줬고 올해부터 다시 900만 원까지 늘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면 추가로 300만 원 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1억 넘게 연금 계좌에 한꺼번에 몰빵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세금 혜택 많이 줄 테니까 노후 연금 많이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탈 때는 한 달에 세전 100만 원 넘지 말라니 말이 됩니까? 제발 시대에 맞게 금액을 좀 올리든지 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내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플까 봐 고민하게 만든다면 이 정책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타버리는 사람이 100명 중 96명입니다. 그렇게나 많나요? 최근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읽어볼까요?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으며 연금 수령은 4.3%를 차지했다. 이렇게까지 일시금 수령자가 많은 줄 몰랐죠. 사람 수로만 보면 연금 수령자 100명 중 4.3명만 연금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금액 기준으로 하면 34%가 연금 수령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해도 66%가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건데,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깎아준다고 해도 대부분 일시금으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임에도 노인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을 등에 업고 복지부에서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하는 걸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답니다. 작년부터 보험 파시는 분들 신나셨습니다. 마치 당장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서 보험 좀 많이 팔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이 여야 합의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시행되었고 그것도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손을 못 댔습니다. 제 얘기는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는 정책이 감사원의 주장대로 형평성에 맞는 거고 맘만 먹으면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해도 요이 똥 하고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 공식 입장도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입니다.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다 보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타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연금 적립을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연금저축 중 70%가 보험입니다. 엄청난 사업비의 낮은 이자로 인해서 7, 8년이 되어도 원금이 안 차는 그런 쓰레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좋은 보험도 있고 쓰레기 보험도 있는데 저는 최저 보증이율이 2% 이하는 쓰레기 보험으로 분류합니다. 그나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라도 받는데 비과세 보험은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대신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수익이 나지 않아서 비과세 효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검토 이 기사로 인해서 연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연금으로 타면 건보료 부과한다는데요. 연금저축에 많이 내면 나중에 다 건보료로 떼간다던데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공적연금에도 부과하고 있는데 사적연금에 부과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이건 아니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처럼 세금으로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공적연금에는 건보료 좀 걷겠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월급 타서 세금 다 내고 건보료까지 낸 후 내 돈으로 노후 준비한 개인연금에 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이중과세 논란을 떠나서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하는 건 연금 적립을 기피하게 만들고 적립된 연금도 일시금으로 타도록 유도하는 노후 재양 촉진법이 확실합니다.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난리입니다. 정년은 건들지 않고 64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겠다.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자. 67세부터 연금을 받는 거로 하자. 고육직책 연금 개혁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면 세금으로 메꾸겠지만 공적연금 기능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적연금을 보완해야 할 개인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해서 연금 적립을 기피하게 하고 일시금으로 타게 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공적연금은 턱도 없으니 연금 적립 많이 하시라고 세액공제 혜택도 900만 원으로 늘려주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최대 40% 깎아주고 개인연금 일시금으로 타면 세금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노후를 이외 많이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타면 건보료 부과하고 일시금으로 타면 건보료 안 낸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흥분한 적 없는데 기사 내용에 국민들 반발이 크니까 복지부에서 보도 설명자를 배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연금 생활자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음입니다. 저도 큰 공기업의 대변인 해봤지만 빠져나가기 좋은 단어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국가 재정이 엄청 투입되는 공적연금하고 세금 다 내고 건보료까지 내고 난 내 돈으로 적립한 노후 개인연금하고 형평성이 같습니까? 지금 보험 파는 사람들만 신나셨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는데 벌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정부는 언제 부과한다고 했냐,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한다고 했지, 이런 스탠스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흑자이던 건보 재정 수지가 2018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급여 항목을 대폭 늘린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은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 쓰고 있는지, 구멍난 항아리에 자꾸 세금만 채우는 건 아닌지, 꼭 사적연금에까지 손을 대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지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믿고 연금 적립 많이 하고 연금으로 타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여러분,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 은퇴 후 삶이 달라진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재앙촉진법 시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적연금 1,200만 원에 세액공제 받은 거하고 연금계좌 운용 수익만 포함된다. 즉 퇴직금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1,200만 원 기준은 세전 기준이니까 세후 수령 기준 월 94만 원, 연 1,130만 원 넘지 않도록 받자. 연 1,200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지만 16.5%면 엄청 큰 타격이니 웬만하면 1,200 넘기지 말자. 다만 다른 소득이 거의 없다면 1,200 넘어서 종합과세 해도 별거 없으니 무서워할 거 없다.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하는 연금저축보다는 연금 수령 액수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증권사 IRP 계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니 연금 개시 전에 IRP로 이전해서 연금을 받자. 이미 연금 수령 한도를 정해놔서 한꺼번에 많이 찾으면 세금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해놨는데 여기에 또 1,200만 원 장치를 해놓은 건 안 맞는 것 같다. 언제 정해놓은 1,200인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굳이 이런 제한을 유지하고 싶으면 연 2,400만 원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다.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문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특히 퇴직금에도 부과할 것처럼 과장해서 보험 파는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연금생활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적 의견도 수렴해보고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정도다. 구멍난 독에 물만 부으려 하지 말고 구멍난 곳도 메꾸고 보장 강화 명분으로 줄줄 새는 것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복지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사적연금 1,200만 원은 오래전 기준이니까 그동안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금액을 좀 올리든지 해 주십시오. 가뜩이나 노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에서 국민연금도 불안해 죽겠는데 건보료 떼고 난 내 돈으로 노후를 위해 저축한 개인연금에 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 노인재앙촉진법이 될 게 자명하니 신중하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부에서는 연금으로 타라고 갖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연금으로 타면 건보료 부과하고 일시금으로 타면 부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연금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